자, 사회복지학개론 6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캐나다의 상황이고요. 주로 복지국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일라는 은퇴 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롤란드는 항공사에서 40년 넘게 근무했고요. 퇴직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고 산답니다. Vi behöver inte arbeta för vår utkomst, vår mat för dagen. Vi har som sagt inte haft, vi har haft mat och pengar, så vi kunde göra vad vi ville för dagen. Och det kan det ena utesluta. 부부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건 매달 나오는 연금입니다. 자, 여기에 금액들이 나옵니다만 이 프로그램이 물론 이제 방송국에서 만든 건데요.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몇 년 이상,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단위가 지금보다 좀 적게 그 당시에 물가가 반영된 것,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 금액이 더 조금씩 다 상향 조정돼서 감안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직장 생활을 한 덕분에 꽤 많은 연금을 받고 있죠. 거기다 이 나라 역시 개인이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로 입원비나 간병비를 모아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두 사람이 받는 연금을 합하면 560만 원 정도. 그중 168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고요. 그 외에 관리비며 문화비, 옷값 다 쓰고도 꽤 많은 돈이 남는다네요. Alla klagar på att skatten är för hög. Även om det var nästan ingenting så är det säkert så. Jo, det tycker jag. Många gånger så funderar jag på vart går pengarna. Så här. Jag får ju ingenting tillbaka. Men det är klart, jag får ju tillbaka nu när jag är pensionär. Så sjuk. 자, 국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복지국가의 부작용이 이제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자신이 불편하면,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걸 다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마치 국가가 부모처럼, 국민들은 어린애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고 국가가 막 돈을 벌어와요. 외국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와서 국민들한테 막 퍼주고, 이런 환상과 이런 방식의 부적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국가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러한 경향이 증가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는 스스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국가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세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이 사회보험료이던,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꼭 갑근세 같은 그런 세금뿐만이 아니라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를 다 포함하면 국가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뭘 하진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지급하는 방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거지 국가는 스스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금이든 사회보험료이든. 자, 그래서 누구나가 일 안 하고 국가가 많은 보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안 내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국가가 아프면 치료도 다 해주고, 노후에 국민연금도 노령연금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누군가가 낸 세금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적게 주냐인데요. 적게 납부했으니까 적게 받는 겁니다.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방식은 9%, 이제 지역 이제 직장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4.5, 직장 4.5, 그래서 9% 납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선진국은 대략 20% 내외를 부담합니다. 지금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배 이상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2배 이상 받게 될 겁니다. 낼 때는 적게 내고 내는 건 싫은데 나중에 받는 건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세상에 이런 마법 같은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러운 일이죠. 소득의 18.5%를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한 셈이니까요. 그 많은 돈을 연금으로 내고도 생활이 가능했던 사회복지 제도가 부럽습니다. Everyone who works need to contribute to the pension system through the taxation system, so they are forced to be part of this system, and hopefully they will enjoy it when they are retired, because then they get their money.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이거 계속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이게 사회복지학 개론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깊이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개 사회복지학 전체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방금 강제가입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이 왜 강제인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여론이 상당히 높죠. 이거 왜 국가 이걸 강제하느냐,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인 건데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살이 돼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어요. 국민연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불만이 있어요.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서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국가가 물어봤더니 20살 된 시민이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할게요. 국가 신경 쓰지 마세요. 강제 가입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오케이, 그럼 본인 노후는 본인이 준비하세요 하고 각서를 썼습니다. 자, 지금은 뭐 가상의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서를 썼어요. 자, 내 노후는 내가 보장하겠다. 난 국가 도움 안 받겠다 라고 20살 때 각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70세가 됐을 때 빈곤에 처하지 말란 법이 당연히 없죠. 50년 후에 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의 현재 마음은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70세가 될 때까지 노후 준비 본인이 못했어요. 그리고 절대 빈곤에 빠져서 지금 겨울에 난방비도 없고 당장 먹을 쌀도 없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됐습니다. 한겨울에.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이 할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여성분이고, 자, 이 할머니 이거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자, 그럴 때 국가가 요 각서 50년 전 각서를 보여줍니다. 이 주민들에게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거에 대해서, 굶어 죽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도움을 달라고 항의했어요. 국가가 뭐 하는 거냐? 국가가 50년 전 각서를 보여줬습니다. 이 주민들한테. 자, 이분은 50년 전에 자기 노후는 자기가 준비하기로 각서 쓴 분이에요. 굶어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살 때 아무리 본인 마음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50년 후에 자기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자기 노후 자기가 준비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20살 전체를 놓고 보자면 분명히 누군가는 절대 빈곤에 빠집니다. 65세 이후 70세, 80세가 됐을 때. 그럴 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 국가의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이걸 본인의 의지에 맡겨놓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내 노후 내가 준비하겠다고 해놓고 50년 후에 절대 빈곤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금은 누군가 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지에서 노후를 기대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노후는 본인이 준비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의미인 셈입니다. 제도가 부럽습니다.
Everyone who works need to contribute to the pension system. 자, 모두 연금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하고가 아니라 모두 연금에 가입하도록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이제 그 자유 선택에 의한 건 복지국가로 얘기 자체 안 해요. Through the taxation system, so they are forced to be part of this system, and hopefully they will enjoy it when they are retired, because then they get their money back. If you are unemployed, you will receive unemployment benefit in Sweden in most cases, and then the government will pay your pension contributions. 젊은 시절엔 임금의 40%에 가까운 돈을 세금과 연금으로 내야 했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는 산타클로스도 아니고요. 부모도 아닙니다. 국가 하는 역할은 누군가로부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걷어서 누군가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는 공짜로 복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근일 했을 겁니다. 대신 병원비나 아이들 등록금, 솟는 집세나 실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겠죠. 설령 모아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을 하더라도 이 나라의 노인은 빈곤해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이 냈던 세금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삶을 받쳐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들이 모두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민을 와 연금 가입이 늦었던 사람도 있고, 소득이 없어 연금 가입을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빈곤에 방치해두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민이 되고 나면은 굶어 죽어도 정부 책임이야. 그 사람이 굶어 죽어도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세도 내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그래요. 자, 지금 살 집도 내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이게 결국 누군가가 낸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국가가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따로 창고에서 돈을 꺼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캐나다에서는 연금 가입을 했건 못했건 65세가 넘으면 매달 60만 원 정도의 기초 노령연금이 나오는데요. 이민 온 지 10년이 안 됐거나 연봉을 6만 6천 달러 이상 받는 고소득자는 예외입니다. 거기다 이 돈만으로는 살기 어려울까 봐 각종 보조금까지 추가해서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1,300달러 이상은 받게 해준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요금도 1년에 45불만 내면은 1년 타고 다녀요. 어디든지. 손님이 왔구나 했더니 바깥 노인 목욕을 돕기에 온 사람이랍니다. 어디다가 대자 놓으셨는데? 이댁 바깥 양반이 몸이 좀 불편하답니다. 심장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네요. 그런데 그런 남편 수술비를 댄 것도, 이렇게 목욕 수발을 드는 것도 아내 유송리 씨가 아니라 캐나다 정부가 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같았으면 벌써 돌아가셨지. 그때 97년에 심장 그렇게 트리플 바이패스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97년에 수술을 하려면 4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파킹값 자동차 파킹값하고 이제 간호원들한테 고마우니까 초콜릿 몇 박스 사준 거 그것 외에는 40 넘은 나이에 이민을 와 세금을 많이 내지도 못했다네요. 자식 키워낸 거 말고는 달리 이룬 것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들을 이 나라는 세심히 돌봐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수산이 큰아들이라고 장자 시간도 안 어기 날짜도 안 어기고 매월 이렇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잖아. 큰아들같이 노인을 봉양하는 정부라 재밌고도 부러운 말이네요. 조그맣게 보이잖아. 자식을 키운 노인이건 세금을 낸 노인이건 모든 노인은 지금의 캐나다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 과거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면서 한편 생각하면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준비기도 하겠더라고요. 나는 여기 있는 집인 줄 알았어. 은퇴를 한 다음에 돈 쓰려고 많이 저적한 사람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저축도 못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돼 가지고 그런 청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카나다도 예외가 아니고 주부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인컴이 없고 갑자기 이제 기술도 없는 이런 청들이 꼭 있게 마련인데 그런 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또 우도해주고 그래야지만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볼 텐데요. 이 70대 이분이 캐나다 정부가 장자 큰아들, 사실 뭐 요즘 이제는 큰아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책임진다라는 것이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만 7, 80대의 어르신들의 관념 속에는 여전히 큰아들의 부양을 받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국가가 마치 큰아들처럼 과거에 큰아들이 부모를 부양했던 것처럼 국가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국민연금도 안 내고 매달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근데 아프면 국가 다 치료해주고 근데 노령이 되면 국가가 노후를 부유하게 살게 도와주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대신에 많이 보장을 받을 거냐 아니면 세금을 적게 내고 이제 국가의 보호를 적게 받을 거냐 많이 내고 보호를 많이 받을 거냐 적게 내고 적게 받을 거냐의 문제이고요. 사회보장제도에서 추구하는 건 부자들이 좀 더 많이 내고 빈곤층이 좀 적게 내고 그래서 빈부격차를 최소화하자라는 것이 복지국가의 의도이지 모든 사람을 공짜로 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장면을 더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각장애 아동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의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만 다니는 특수학교에 따로 가고 장애인만 사는 시설에서 따로 살고 장애인만 다니는 직장에서 장애인들만 모여서 일하고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보통 학교에 다니고 가능하다면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에 다니고 가능하다면 이제 여러분이 사는 옆집에 살고 자 이것이 사회통합의 의미인데 그 상황에 초점 맞추어서 그 사회통합에 초점 맞추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권리와 의무는 있어도 학교에 갈 의무는 없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덴마크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교육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인간의 동등함을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죠. 복지 강국 스웨덴입니다. 국민 행복 지수도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곳 역시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엔 장애인 등록 제도가 없답니다. 에밀처럼 시각장애가 있어도 가지 못하거나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에서죠. 앞이 안 보이는 에밀의 등굣길도 아빠는 안심하고 배웅합니다.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복지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밀네 반의 체육 시간입니다.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수업을 합니다. 통합교육이 스웨덴 교육복지의 원칙이거든요. 대신 에밀 곁에는 늘 니콜라스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자, 지금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 아동들과 함께 학교 다니고 있고 체육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조교사가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역시 복지국가의 차원으로 그 앞에서 거론됐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이제 좀 지겨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거론해드리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거 참 아름다운 장면이네. 장애 아동을 위해서 한 명의 전담 교사가 대신 에밀 한 명의 전담 교사 이렇게 1대1로 지도를 해주다니 이거 참 훌륭하네.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이분이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이 보조교사도 월급을 받고 일을 할 텐데요. 그 월급을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급여가 충당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1대1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장면인데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이 사람의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애인 복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로 생각하면 장애 아동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의 교사가 월급 받고 일하다니 이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이 시스템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통해서 장애인이 이러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 수준이 높아져야 이건 내가 찬성한다. 이 사람 월급 받으면서 이 한 명의 아동을 위해서 교육 서비스 제공해야 되지. 난 찬성. 이러한 생각이 납세자들, 시민들 사이에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곁에는 늘 니콜라스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Huvudet rakt fram. Stopp ner vänster. Bra. Nästa. 1, 2, 3, kör nu. 에밀 한 사람을 위해서 학교에서 배치해준 보조교사입니다. Så vi har ju valt att ha en manlig handledare till honom just för att han börjar bli så stor. Innan så hade han en tjej som jobbade, men i och med att han har blivit så stor nu så är det lite mer naturligt att två killar, man kan mycket frågor, mycket tankar, det är dusch i idrotten och så vidare så. Get axlarna
Och då använder ni den informationen. 교실 수업을 할 때도 니콜라스 선생님은 에밀의 눈이 되집니다. Filmen, muslimernas oskuld. Det också? Jag läser frågor. 게다가 오늘은 시험까지 보는 날. 앞이 안 보이는 에밀에겐 종이 시험지는 무용지물입니다. Var det Ted Gärdqvists skål? Filmen 다른 친구들처럼 직접 답을 적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점자 학습기를 이용합니다. 1, 1702. 킴 선생님도 에밀을 위해 시험 문제를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2, 1902. VVD. 점자 학습기로는 니콜라스 선생님이 미리 입력해 놓은 문제를 읽을 수 있습니다. Vilket är namnet? 500 år sedan. 그리곤 찾아낸 답을 점자 학습기와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Johan. Skandinavium. 이제 정답을 맞춰볼까요? Litenskär. Nej, hon heter faktiskt inte Litenskär. Vad är mer? Lilla hjärtat! Ja, hon heter Lilla hjärtat! Och den med! Hon heter Lilla hjärtat! Man kan nog säga att varje lärare, Lena, vi lägger nog ner kanske 4-5 timmar i veckan bara för att göra eget material till Emil. Har du någon besvär eller du pluggar här? Läser här? Jag har ingen besvär utan det går bra. Lagstiftningen tittar inte på om det är funktionsnedsättning eller inte. Om eleven har funktionsnedsättning, det är inte intressant utan det är ett barn som inte får den hjälp det behöver. Och därför har vi inte heller statistik på vilka barn i skolan som har funktionsnedsättning eller inte. För att det är inte det som är, det ska inte göra någon skillnad. 방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에밀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나 가족이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혼자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에밀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 갖춰진 복지 정책의 혜택으로 부족함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Vi hos syncentralen. Och där finns det psykologer och kuratorer och det är våra familjens stöd. Så de har hjälpt oss och gett oss tips och råd och man fick låna lite leksaker och Glitter bowling spel Windows in avsluta JAWS enter. Så mamma. En G. 학교와 집에서 사용하는 각종 교육 기자재도 일체를 지원받았습니다. AM. 그리고 언어 치료나 미술 치료 등 개별적 특성에 따른 치료가 필요할 땐 그 비용도 전액 지원받습니다. Abba? Vi behöver aldrig betala för käppar, tillbehör till datorn, alltså programvaror och sånt, det får man. Datorn får vi köpa själva då. Men programvaror och hjälpmedel över till datorn, det får man. Vi har fått såna här speciella Daisy-spelare som det heter. Man kan spela upp ljudböcker på. Och när det gäller transporter sen då så finns det ju färdtjänst som man kan ansöka om att få. Det har ju vi med Emil då, så att då betalar vi en mindre avgift för varje resa då man gör med färdtjänsten. Och det underlättar ju också. 에밀에게 장애는 절망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미래까지 보이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이 볼링장에 와서 볼링을 쳐요. 안 보이는데 볼링을 칩니다. 자, 우리가 장애복지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장애인 전용 볼링장을 따로 만들어서 뭔가 좀 안전장치도 더 하고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 장애인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볼링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게 하나의 방향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장면이 사회통합의 장면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장애인만 따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볼링장에 와서 시각장애인 아동도 함께 볼링을 즐기는 것,
이게 사회통합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각장애 아동이 볼링장에 와서 볼링을 치고 있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면 뭐 비교하긴 그렇습니다만 옆에 레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 뭐지? 이렇게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이러지 않을 거, 우리나라라면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현장에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자기만 따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보통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게 사회통합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